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국들도 다 긴장 관계가 되면서 무기를 지금 막 들여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란이 걸프국들에게 막 보내고 하면서 피해를 입고 이러면서 그래서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궁이 퀵서비스처럼 빨리 총알 왔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인사를 받고 막 이랬었는데 한국 무기들의 그 위력 그다음에 한국에서 되게 대표적인 무기들 톱5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군의 조건 국가가 작동하는 순간의 저자인 강권작 장군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안녕하세요. 어떤 무기가 가장 우수하냐, 어떤 무기가 가장 좋냐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질문 받았을 때 제가 생각했다는 첫 번째 무기는 K9 자주포. K9 자주포. 왜냐하면 이제 K9 자주포 자체가 성능으로 세계 탑 클래스인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수출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토 국가에 자주포가 굉장히 많이 수출돼서 베스트셀러 무기 자주포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로 현재 각광받고 있는 무기. 자주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주포는 포죠. 155mm 구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데 일단은 정확도가 높고 사거리가 40km를 기본으로 해요. 게다가 최근에는 탄이 계속 개발돼서 80km까지 사거리를 늘리고 목표는 100km까지 더 먼 거리까지 맞출 수 있는 그렇죠. 게 맞출 수 있으면서 이게 기동력도 좋아가지고 눈밭이나 뻘 그다음에 사막 이런 데서도 다 기동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사격 정확도, 사거리, 기동력 이런 면에서 또 신속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생산 면에서 세계에서 자주포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죠.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시면 즉시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는 K9 네, 자주포. K9 자주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째는 아마도 K2 흑표 전차가 아닐까. 흑표 전차. 이게 이제 전차는 사실은 사거리 면에서 그렇게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한뭐 3km, 최대 4km 정도 수준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전차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방어력 그 다음에 자주포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기동력 그 다음에 이것은 보고 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전장에서 아직 여러 무기 체계가 많이 발달했지만 직접 상대와 화력으로 부딪히는 근접 전투에서 전차만한 무기는 없어요. 육탄전일 때 그렇죠. 근데 흑표 전차. 그 중에 흑표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유려하게 기동을 해요. 이거는 바퀴가 현수 장치라고 굉장히 자동으로 유연하게 움직여가지고 어떤 지형에서도 포가 정확하게 표적을 지향하면서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포는 마치 그 뱀의 머리처럼 정확하게 표적을 지향하면서 딱 나타나면 쏠 수 있는 체계도 가지고 있고 특히 흑표 전차는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들보다 우수한 것은 기동력이에요. 기동력. 굉장히 가볍고 그럼에도 탄은 똑같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드론이나 뭐 이런 근접 위협이 많은데 여기에 APS라고 자동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일단 상대가 미사일을 쏘면 포가 뭐 지향을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거기 나가서 같이 전차에서 발사해가지고 중간에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기능. 빠른 속도로 오는데 그걸 또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죠. 그렇죠. 파괴시키는 그런 기능까지 갖춰가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유럽 또 중동 이런 데 베스트셀러 무기. 전차 중에는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죠.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FA-50 이거는 원래 T-50이라 그래서 훈련용으로 개발된 건데 이게 이제 동남아의 전투 공격형으로 개조돼서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항공기 중에서는 중급 수준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중급이라 그러지만 이게 약한 게 아니고 세계 베스트셀러 전투기 중에 F-16이 있어요. 네. 거의 F-16 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가성비 갑. 그래서 이건 실전에서도 동남아에서 꽤 쓰였기 때문에 아마도 한 세 번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무기들은 일단 그 먼저 말씀하신 천궁2라고 하는 방공 무기. 네. 원래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술들을 러시아나 중국도 되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직 실현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세계에서 요격 미사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이 전쟁에서 실효성을 갖기 시작한 게 한 30년밖에 안 돼요. 뭐 패트리어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패트리어트가 그 걸프전 때
초기에 그런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팩3라고 한 3번 개조를 해서 정확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모든 탄도미사일을 거의 요격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수출된 천공2가 당장 빨간 날아오는 미사일을 최소 90% 이상 요격을 했다는 거예요. 90%면 엄청난데. 이 90%면 팩3 수준인 거예요. 가장 세계 최첨단 패트리어트 3번째 개조 수단 정도까지 성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것도 세계 탑 클래스임을 이번에 뭐 의도치 않지만 증명을 한 다시 거고. 증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단점은 드론과 미사일 다 이제 요격을 하는데 미사일보다는 싸지만 드론보다는 요 요격 미사일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란이 계속 드론을 쏘면 그렇지. 이게 계속 소모가 되는 1,0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가서 그렇죠. 때려야 계속. 되는 그런 상황. 그래도 뭐 이게 요 비용을 보면 되게 가성비 수준에서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이게 떨어져서 피해 입힐 거 피해를 생각하면 고려하면 무조건 싸요. 이게 무조건 오히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소모가 되니까 이번에 UAE에서 빨리 탄이라도 더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보내준 그런 사례가 있는. 여기 아마 그 전까지 사실은 4위 수준에 없었는데 최근에 이란전 때문에 그래서 다시 부각되어 진 네, 올라온 부각. 베스트 아마도 웨펀. 앞으로 더 팔릴 것 같다. 이건 이제 주로 중동국가에서 요구가 아마 늘어날 것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천무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KF-21 보람에 아직 수출은 안 됐지만 수출된 거로 치면 천무라고 하는 네. 한국형 다련장 그 미사일 체계도 아마 수준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거는 뭐냐면 동시에 미사일을 여러 개 발사를 할 수도 있고 지대지 미사일을 그 다음에 정밀한 미사일을 그거보다 구경 큰 걸 또 파드라고 하는데 키트를 바꿔가지고 쏘면 또 그것도 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큰 TCGM이라고 하는 그 정밀 한 300km 나가는 미사일도 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미사일을 다량으로 쏠 수도 있고 정밀하게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얼마 전에 노르웨이에도 이게 판매가 됐고 그래서 이 천무 체계도 아마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나는 수요가 늘어나는 그러는 무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가능성 있는 무기들을 고려를 하면 우리의 이지스 체계, 이지스 함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미국이 최근에 MRO 해서 우리 그 해군 그 함정 수리나 생산 능력을 굉장히 높게 친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이 생산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 기술이지만 원천 기술은 네네. 이것을 받아서 생산하는 나라가 몇 안 돼요. 일단 우리나라가 일본이 있고 이보다 수준 좀 낮지만 스페인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생산력 갑은 단연 한국이다. 그래서 최근에 두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목 이름 잡힌 게 KDDX라고 하는 차세대 이제 한국형 이지스 체계인데 이게 이제 뭐 올해 안에 결정돼서 가면 아마 이것도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기술도 상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캐나다에 팔려고 하는 잠수함 기술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 능력도 재래식 잠수함 원래 핵 잠수함으로 치면 미국이 가장 최고인데 재래식 잠수함의 제조 능력은 한국이 또 탑 클래스까지 왔다. 원래 이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독일이 최고였어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라고 하는 그 잠수함으로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이걸 우리가 한 30년 전에 기술 받아서 생산한 게 이미 독일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 기술도 세계 탑 클래스가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만 쓰이는 비밀 병기인가요?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 미사일 기술. 우리 미사일 기술. 이제 북한 미사일만 부각되다 보니까 우리 미사일은 그렇게 우리가 자랑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비해서는 월등하다. 아마 양적 면에서도 월등하고 정밀 타격 면에서도 북한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미국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도 뭐 문재인 정부 때 없어졌기 때문에 미사일 기술이 지금 굉장히 발달했고 현무4, 현무5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괴물 뭐 이런 능력까지 생산할 능력까지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도 수출은 여러 가지 제도상 제약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른 무기 체계도 세계 탑 클래스로 가 있는 게 많죠. 근데 이게 수출까지 열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치면 앞으로 우리 무기
무기들은 더 발전해 갈 것이고 그게 세계를 점점 더 주도해가는 단계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이런 막강한 무기력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그런 무기를 생산하고 유지하고 또 튼튼한 안보를 지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